29회 때 문제 다시 한번 체크하고 두 개 문제 보고 가겠습니다. 그래서 자, 납세무 성립 시기 관련해서 답은 일단 1번으로 구성을 했던 사례고요. 자, 2번하고요. 4번 지문의 소득세, 과세 기간이 끝나는 때 납세 의무가 성립하게 된다. 이렇게 봐야겠고, 그 다음에 이 문제에서 그나마 알 수 있는 것이 재산세 부과되는 지방교육세, 재산세 납세 의무 성립 시기 6월 1일이기 때문에 재산세 부가세로서 지방교육세라고 하는 것도 6월 1일 날 납세 의무가 성립하게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자동차 소유된 자동차 소득세라고 하는 거 바로 납기가 있는 날의 1일인데 별 의미가 없는 문제고요. 답은 1번. 그리고 방금 봤던 주제 중에 하나가 바로 취납시제라고 하는 주제. 그래서 문제를 이제 구성하는 걸 보게 되면은 29회 때 나왔던 문제가 납세 의무 성립 시기라는 주제, 28회 때 나왔던 주제 순서가 좀 바뀌어 있는 것 같은데 납세 의무의 소멸이라고 하는 거. 이렇게 이제 한번 28회 때 납세 의무 소멸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29회 때 나왔던 것은 자, 성립 시기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됐었고요. 다시 한번 체크하실 주제. 자, 납세 의무 소멸이라고 해서 취납시제라고 하는 거 부가처분의 취소 있겠고요. 납부 충당 있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시효 완성이라고 하는 거 제척기간 도과 해서 그냥 기계적으로 접근하셔야겠고, 답은 디귿하고 리음 두 개를 제외한 기형, 니은리에서 세 개가 납세 의무 소멸 시기. 다시 한번 제척기간 관련해서요. 원칙은 5년, 그 다음에 과세 표준 신고서를 작성하지 않게 되면 7년, 그리고 또 하나 이슈 삼아야 되는 것이 저게 있었죠. 바로 다운계약서 사건 10년 이런 것들 물어보는 문제 나올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자, 세 번째 문제로 가서 볼까요? 자, 지방세 기본법상 가산세. 자, 키워드 신고납부에서 파생되는 주제가 지금 가산세라고 하는 것이 하나가 있게 될 것이다. 요거 하나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신고납부에서 이슈가 됐던 거 가산세, 무신고 가산세 100분의 20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답은 이제 겁나 쉽게 뽑아냈어요. 무신고 가산세 100분의 10. 나머지는 다 사기 등이 매개가 되지 않으면 기본적으로 100분의 10이라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을 외우는 게 아니라고요. 그리고 이 주제가 떴으면 외울 게 뭐라고요? 가산세 감면 대상에 포함시키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거. 감면 대상에 포함시키지 아니한다. 이걸 외우셔야 된다고 해서 두 개 외우고 들어갈 거. 해서 지금 무신고 가산세를 가지고 출제가 이루어졌으니까 가산세는 감면 대상에 포함시키지 아니한다. 이게 신고납부와 관련한 쟁점. 그래서 답은 1번이었고요. 그 다음 주제 보게 되면은 자, 공시송달 24회 때 구성이 됐고 그 후로도 그 전도 한 번도 나오지 않았던 주제 분권 그냥 기계적으로 외우고 날려버리게 되고 여기서 파생되는 주제가 14일 지나게 되면 송달된 것으로 본다. 어디나 똑같은 논리 구조죠. 우리가 민법에서 의사표시 효력 발생 시기 도달주의라고 하는 개념을 갖고 논의를 했었죠. 도달주의 얘기를 하게 되면서 지금 이제 문제 삼아야 될 게 도달주의 얘기들이 있겠고, 예, 그래서 14일이라고 하는 거 어디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분곤이라고 해서 곤란한 경우,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거부한 경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런 식으로 돼 있어. 그럼 이런 문제가 시험에 나왔다라고 했을 때 그 찍어서 맞춰야 되는데 읽어보시면 뒤집니다. 읽어보면 절대 손을 댈 수가 없어요. 읽어보면 절대 해결 못해요. 어차피 법도 모르는데 이걸 읽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단순화시켜서 문제를 풀어가야 된다. 여기서는 민법적인 내용을 갖고도 해석을 할 수 있죠. 거절했다. 그럼 도달한 것을 보는 거죠. 수령을 거절했다 그러면 도달주의에 따르면 도달한 것을 볼 수 있다고요. 그래서 어떤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여 있는 것을 뭐라고 한다? 도달이라고 부르게 된다. 그래서 이 수령 거절 등은 당연히 내용을 아는 거니까 도달한 것으로 보니까 굳이 공시송달의 문제는 발생할 여지가 없다 이렇게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사실은 그 당시 문제 민법적인 마인드가 있으면 어쩌면 찍어낼 수가 있었고요. 그렇지 않으면 손대기 어려웠던 문제. 그리고 이런 거 갈 때도 그냥 단순하게 가시면 돼. 뒤만 싹싹싹 보시게 되면 곤란, 최소한 곤란이 몇 개, 3개 나와 있잖아요. 출제위원들이 없는 곤란을 만들고 이렇게 하지 않아. 귀찮아가지고. 해서 대충 풀면 오히려 풀고 너무 진지하게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이 법에 대한 지식이라든가 이런 것들 한정이 돼 있다는 걸 인정을 하셔야 돼. 몇 달 공부해 놓고 나서 법을 가서 조문을 보면서 해석을 하겠다. 택도 없는 짓거리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찍을 때는 그냥 찍는다. 아주 단순하게 접근하게 하는 게 필요해요. 이걸 이제 보통
시험 보실 때 너무 진지하게 접근하잖아요. 100% 말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답은 지금 거절한 경우 이걸 뽑아냈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파생될 주제가 뭐라고요? 14일 지나게 되면 어떻다? 공시송달의 효력, 상대편에게 도달된 것으로 본다. 이 얘기까지 같이 묶어서 보셨습니다. 이게 이제 보통징수와 관련한 주제. 그래서 보통징수에서 파생되는 주제가 하나가 공시송달. 그래서 키워드 뭐야? 분곤이라고 하는 것이 이슈가 되겠고, 그 다음에 14일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의 쟁점. 그리고 여기서 가산금이라는 것이 이슈가 된다고 그랬어요. 가산금에서 나왔던 쟁점이 뭐야? 가산금. 자, 30만 원 미만일 때는 어떻다? 중가산금 부과하지 아니한다. 이걸 떠올려야 된다고 그냥 막연하게 봐갖고는 전혀 손을 댈 수가 없어요. 떠올려야 돼요. 자, 하여튼 좀 지저분했던 문제. 자, 그 다음에 이제 검토 드릴 문제가요. 자, 지방세 기본법상 이의신청, 심사청구 등에 관한 설명, 심판청구에 관한 설명, 틀린 것을 고르시오라고 해서, 자, 일단 지방세 기본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다. 이의신청 등을 할 수 없다. 전혀 모를 얘기고요. 두 번째, 자, 중요한 거 나와 있다. 보류할 수 있다. 나와 있죠? 그래서 이건 알아야 되잖아. 외운 거 2개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30일까지 공매 처분을 보류할 수 있다. 앞으로 이 문제가 다시 출제가 되면 제일 유력한 답이 뭐라고요? 30일까지 공매 처분을 보류할 수 있다. 이게 이제 중요 쟁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심판 청구, 이의신청 뭐 이런 것들 그 처분의 집행에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그게 기본인데 압류한 재산에 대해서 바로 결과가 나왔을 때 바로 자 공매를 붙일 수 있는 것은 아니고 30일까지 공매 처분을 보류할 수 있다. 마지막 기회를 주는 거죠. 그래서 팔기 전에 알아서 세금내요. 이런 식의 취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세 등 불복 시 불복 청구인은 심사 청구를 거치지 않으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해서 요걸 틀리게 답을 뽑았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어떤 다툼이 있다 했을 때 소송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소송할 수 있다. 요렇게 뼈대를 잡아야 될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자 기본적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이의신청, 심사 청구, 심판 청구라고 하는 것은 임의적인 절차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 절차를 거쳐야 되거나 이런 것은 아니다라고 해서 법학을 했던 사람 입장에서 아주 쉬웠던 문제가 될 테고 일반적으로 수험생들 그냥 법좀 몇 개 외워서 시험 보러 가면 손도 못 댈 그럴 지문 중에 하나 그렇게 보시겠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신청이 일정한 경우에 대리인으로 혈족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전혀 알 수가 없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심판 청구가 이의 없다고 인정될 때 청구 기각하는 결정을 하게 된다. 그래서 자 기각 그다음에 청구 자체가 부적법하다 그러면 각하 결정을 하게 될 테고 그 다음에 이의 없다고 인정될 때는 그 기각하는 결정 등을 하게 된다. 그래서 다 의미가 없고요. 이 문제에서는 일단 답은 3번을 뽑아냈는데 앞으로 이 문제가 구성이 되면 또 3번 주제를 또 내기는 민망하거든. 그러면 이제 제일 유력한 문제가 30일까지 공매 처분을 보류할 수 있다. 이 주제가 출제 이슈가 되게 될 겁니다. 과정에 현혹되지 마시고 마지막 결론에 집중을 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해서 답은 3번으로 뽑아냈고요. 그 다음 주제. 자, 법정기일 전에 저당권 설정을 등기한 사실이 등기상 증명서에 의해서 증명되는 재산을 매각하여. 지금 보면 안 돼. 그냥 자, 저당권이 먼저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일정한 조세채권이 발생했다. 그러면 이제 일정한 조세채권, 그 재산에 대해서 부과되는 세금, 재산세, 종부세, 지역자원시설세 이런 것들은 어떻다? 선순위 담보 물권자보다 우선 자 변제를, 우선 징수를 할 수가 있다. 그냥 저당권 이거 나오면 이제 그 다음 나오는 문제는 전세권 내게 돼요. 전세권도 담보 물권으로서 권능을 가지고 있으니까 해서 항상 문제되는 게 저당권 한번 냈다 전세권 한번 넣었다가 또 바꿔주면 근저당권 담보 가등기 다 같은 맥락 담보 물권을 갖고 이슈를 삼게 될 겁니다. 해서 다음에 국세 또는 지방세 중에서 저당권에 따라서 담보원 채권에 우선해서 징수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더럽게 어려웠다니까요. 자, 해서 일단 종부세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이슈가 되겠죠. 그 다음에 재산세라고 하는 것이 이슈가 되게 될 거여서 자, 특정 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이게 재산세와 한 내용이 될 테고요. 그 다음에 지방교육세 중에서 자 재산세랑 관련 없는 취득세에 부과되는 지방교육세라고 하는 것은 그 대상이 되지 않는다. 만약 이것이 재산세에 부과되는 지방교육세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때는 뭐가 되는 거야?
바로 자 선순위 담보물권보다 우선 징수하는 경우가 되게 될 것이다. 이렇게 그림을 잡아야겠고요. 그리고 나서 지금 등록면허세 취자 요건 그 재산 자체에 대해서 부과되는 세금이 아니죠.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 이임대에 따른 종합소득세. 아까 우리가 보유세 중에서 지방소득세나 종합소득세는 보유 단계에서 내는 세금이다. 그러나 그 재산 자체를 대상으로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재산을 활용을 해서 일정한 이득, 소득이 있을 때 내는 세금에 해당이 된다. 그래서 아마 요 종부세하고요, 이 특정 부동산에 대한 지역자본시설세, 요건 이제 비교적 간단하고 보유 단계하고 헷갈리시는 것이 부동산에 대한 지금 부동산 이임대에 따른 종합소득세 이런 것들이 이슈가 되게 된다라고 해서 결과적으로 두 개, 종부세하고요, 특정 부동산에 관한 지역자본시설세 이 두 가지가 저당권보다 선순위 채권에 해당이 된다. 요거는 이제 30회 때도 구성이 됐고 그 전 29회 때도 똑같은 문제 형식으로 구성이 되게 됩니다. 해서 조금 난이도 있게 구성을 했었고요. 다시 갑시다. 자, 보유세라고 하는 거 가장 기본이 재산세 있었고요. 그 다음에 자꾸 시험 지문에 구성되는 게 지역자본시설세라고 하는 거. 내년에 이제 법 이름이 바뀝니다. 이게 세목 이름이 바뀌게 되는데 일단 올해까지는 지역자본시설세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요 두 가지. 그 다음에 재산세도 있었죠. 그 다음에 종부세 부가세로서 농어촌 특별세라든가 그 다음에 재산세 부가세로서 지방교육세 이런 것들도 선순위 담보물권보다 우선하여 징수를 하게 된다. 해서 자, 요 정도 해서 답은 2번 이렇게 보셨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종합소득세라고 하는 거. 자, 내가 재산을 하나 가지고 있다 하십시다. 그럼 종합소득세 내요, 안 내요? 내가 집을 한 채 가지고 있으면 종합소득세를 냅니까, 안 냅니까? 내가 집을 갖고 있으면 종합소득세를 내요, 안 내요? 안 내요. 보유세랑 혼동하면 안 된다고요. 자, 이 주택을 가지고 임대소득이 있어서 만약에 종합소득세를 낸다고 하자고요. 그건 이제 보유세이긴 하죠. 보유 단계에 내는 세금이니까. 근데 이거는 지금 부동산 이임대에 따른 종합소득세는 그 부동산 자체에 대해서 부과되는 세금이 아니라 재산세, 아파트 갖고 있으면 무조건 재산세 낸다고요. 그 다음에 종부세도 내게 될 테고 지역자본시설세도 건물일 때 내야 된다고. 근데 내가 아파트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건물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종합소득세를 내는 게 아니라고. 이제 이게 임차인이 없어. 그러면 어때? 종합소득세 안 내잖아요. 그래서 보유세하고 그 재산 자체에 대해서, 재산에 대해서 부과되는 세금하고는 별개의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이건 소위 보유세에는 속하긴 하지만은 그냥 그 재산 자체, 재산만 갖고 있다고 해서 내야 되는 세금이 아니다. 그래서 이게 보유세랑 두 개를 착각을 유도했던 그런 문제, 상당히 까다롭게 구성이 됐었고요. 그래서 답은 2번 이렇게 구성합니다. 그 다음에 검토 드릴 주제. 자, 이게 이제 29회 때 나왔던 문제예요. 자, 국세기본법, 지방세기본법상 조세 채권과 일반 채권의 관계에 관한 설명 틀린 것을 고르시오. 그래서 납세 담보물의 매각 시 압류에 관계되는 조세 채권은 담보 있는 조세 채권보다 우선한다 해서 이걸 틀리게 구성이 뽑았죠. 그래서 다시 갑이라는 사람이 X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다. 갑이 세금을 내지 않게 되면 여기다가 자, 저당권, 조세 채권을 근거로 해서 뭘 할 수 있다? 근저당권, 저당권을 설정을 할 수가 있다. 이 조세 채권을 뭐라 부른다? 담보가 있는 조세 채권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그런데 갑이 또 세금을 내지 않게 되니까 이 두 번째 조세 채권이 있게 되는데 이 사람이 뭘 한다고요? 압류를 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등기법에 따라서 압류 등기를 촉탁을 해서 팔아버리겠다 이런 얘기가 압류를 한다 이런 의미가 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슈. 자, 이거 말고 이게 이제 팔리니까 다른 지자체 등에서 돈 받을 게 있으니까 나도 돈을 받아야 되는데 이게 뭐라고요? 교부 청구라는 개념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교부 청구가 있게 되면
그 다음 단계로 해서 제일 먼저 담보가 있는 조세채권을 우선 배당을 하고요. 이 물건을 팔았을 때, 그 다음에 압류에 관계되는 조세채권을 그 다음 배당을 하고요. 세 번째 이슈가 되게 되는 것이 바로 교부 청구한 조세채권 순서 물어보는 거. 그래서 답은 1번으로 뽑았고요. 이 문제는 별개의 문제로 재산의 매각되는 배분 시 당해 재산에 부과된 종부세는 당해 재산에 설정된 전세권에 따라 담보채권보다 우선하게 된다. 그래서 아까 재산세, 종부세, 지역자원시설세라고 하는 것은 그 재산 자체에 대해서 부과되는 세금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자, 옳은 표현 되겠고요. 자, 취득세 신고서를 납세리 관할 지자체장에게 제출한 전에 저당권 설정 등기 사실이 증명되는 재산이 경매를 인해서 공매를 통해서 매각이 돼서 취득세를 징수하는 경우 저당권의 담보채권보는 저 취득세 우선한다 해서 취득세는 그 재산 자체에 대해서 부과되는 세금이 아니니까 저당권보다 후순위로 배당을 받게 된다. 그 다음 강제 집행으로 그 부동산을 매각할 때 매각 대금 중에서 국세를 징수하는 경우 강제 집행 비용은 국세에 우선하게 된다. 그래서 강제 집행 비용은 세금보다 먼저 뜯어내게 된다. 그 다음에 재산의 매각 대금 배분 시 그 재산에 대해서 부과된 재산세는 당해 재산에 설정된 저당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보다 우선한다. 해서 자, 일단은 2번, 3번, 5번 묶어서 가야 되죠. 그 재산 자체에 따라 부과되는 세금이 뭐냐라고 했을 때 재산세, 종부세, 지역 자원 시설세 이런 것이 어떻다? 그 재산 자체에 따라 부과되는 세금이 될 것이다. 거기를 좀 확장을 하게 되면 이런 논리 구조가 되는 거야. 지방세, 재산세, 부가세로서 지방교육세도 선순위 담보물권자보다 우선 배당을 받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종부세, 부가세로서 농어촌 특별세라고 하는 것도 당연히 선순위 담보물권자보다 우선 징수를 할 수가 있다. 이런 논리 구조. 그러니까 지금 29회 때 이 문제가 쭉 나왔단 말이야. 그러면 이 기출문제 맥락을 좀 이해하고 있으면 쉽지는 않지만은 30회 때 문제도 기본적으로 비슷한 흐름에서 문제가 구성이 되게 된다. 그래서 이 문제가 나올지 저 문제가 나올지는 알 수가 없으나 최소한 기존에 다뤄져 왔던 쟁점들은 정확하게 숙제를 해 주실 것. 특히나 이 문제가 어려웠던 게 아까 이 종합소득세가 보유세 아니냐라고 하는 거 맞습니다. 근데 보유세하고 그 재산 자체에 따라 부과된 세금하고는 별개의 문제죠. 그래서 아파트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다 종합소득세를 다 내지는 않습니다. 근데 아파트를 가지고 있으면 기본적으로 재산세나 종부세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당연히 그걸 논리든 어찌든 간에 당연히 재산세는 내야 된다라고 할 것도 종부세도 사안에 따라서 내야 되겠죠. 그래서 그 재산 자체에 따라서 부과된 세금이라고 하는 거 하고 보유세는 약간 의미가 달라지게 된다. 그래서 지금 29회 30회 때 문제 이렇게 구성이 됐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똑같은 문제 또 구성하더라도 매번 뭐 똑같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주제 다시 31회 때는 우리 앞에서 공부한 거 담보가 있는 조세채권, 그 다음에 압류한 조세채권, 그리고 세 번째가 뭐야? 자, 교부 청구한 조세채권이라고 하는 거. 그리고 그 정도까지 이슈들 살펴봤고요. 그 정도까지 마지막 문제 가볼까요? 그래서 보면은 자, 지방세 기본법상 부과 징수, 불복 등에 관한 설명 옳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6회 때 나왔던 문제야. 자, 일단은 제척기간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제척기간, 취납 시제. 아까 나왔던 문제 중에 하나가 납세 의무 소멸이라고 해서 취납 시제 이런 주제가 이슈가 됐었다고요. 납부 충당이 있었죠. 그 다음에 소멸시효 있었죠. 그 다음에 제척기간 도과 있을 때 있었잖아요. 그 문제가 28회인가 구성이 되는데 새로운 문제가 아니라고 여기서도 또 제척기간 얘기를 하게 됩니다. 해서 제척기간 이제 이 숫자를 기억을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기본적으로 제척기간은 몇 년? 5년. 근데 과세 표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했을 때 7년. 그 다음에 마지막 이슈가 되게 될 게 지금 이제 다운계약서 이 사건은 몇 년? 10년이라고 하는 거. 이런 거 틀리면 그건 사람도 아니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왜? 이미 다 힌트를 줬다고 이게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으나 기존에 다뤄져 왔던 이 주제만이라도 줄줄줄 꿰고 있어야 돼. 이거 미른 씨 이렇게 그냥 가면 안 돼요. 그래서 지금 아까 우리 공시송달, 분권 이런 건 엽기적인 문제야. 손 못 대 솔직히. 그냥 그날 가서 컨디션에 따라 찍는 걸 제외하고는 답이 안 나와. 근데
근데 지금 이 뒤에 있는 파트는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 구성하고 있어요. 당연히 알아야 될 테고, 아까 우리 행정소송 제기할 수 없다. 그 문제 다음은 30일까지 공매처분을 보류할 수 있다. 이 주제 당연히 알고 들어가야 돼. 최소한 그 정도 주제는 잡고 가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방세에 대한 불복 시, 불복 청구인은 이의시정 거치지 않고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없다라고 해서 틀리게 뽑아냈죠. 이 문제 보고 나서 심사청구를 거치지 않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이렇게 흔들어 놨다고 똑같은 맥락이라고 해서 앞에 절차,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행정소송 이렇게 갔을 때 앞에 있는 절차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것이 반드시 거쳐야 되는 것은 아니다. 문제를 보면 볼수록 이놈의 시키들이 우연히 낸 게 아니라 이 문제를 약간씩 짜깁기 해서 내고 있구나 라고 하는 느낌이 드셔야 돼. 그래야지 이게 똑바로 기출문제를 분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취득세, 보통징수 당연히 아니지. 취득세하고 양도소득세 등은 뭐가 된다? 바로 신고 납부의 대상이 되게 된다. 신고 납부에서 나오는 개념이 뭐가 있었어요? 가산세라는 개념이 있었고, 무신고 가산세 100분의 20이었었고요. 가산세는 감면 대상에 포함시키지 아니는데 이렇게 꼬리를 물고 이게 몇 개 안 되는 지식들이 줄줄줄 나올 때쯤 돼야지 시험 볼 때 이상한 지문 사이사이에 꽂혀 있는 그 주요 포인트를 잡아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납세 의무자가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100분의 20의 가산세를 부과한다. 그 틀렸잖아. 100분의 20은 뭐였어요? 무신고 가산세. 100분의 20은 뭐였어? 무신고 가산세. 뭐라도 외워야 된다니까 납부를 안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모르지. 우리가 외웠던 건 무신고 가산세 100분의 20이라고 하는 거. 무신고 가산세가 뭐라고요? 100분의 20. 그러니까 이 문제 나오고 아까 무신고 가산세가 치고 나오는 거야. 그러면 이게 전혀 새로운 문제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출제위원들은 이 범주 안에서 맴맴 계속 돌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도고, 5번 지자체 징수금의 순위는 체납처분비, 지방세, 가산금의 순서로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명제를 가지고 아까 국세라고 하는 것을 아마 가지고 뽑아낼걸요. 국세에서 강제집행 비용은 국세보다 우선하여 징수한다. 이런 식의 내용들. 그러니까 지금 전혀 새로운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다 꼬리에 꼬리를 물고 비슷비슷한 것들을 가지고 짜깁기 해서 지방세라고 했다, 국세라고 했다가 약간씩의 변동들만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문제를 쭉 기출문제를 나열을 해서 분석을 해보면 결국은 그 범주 안에 있는 단어들을 가지고 꼬리에 꼬리를 물고 구성을 하고 있다. 그래서 아까 이 문제 26회 답은요 5번을 가지고 구성을 했고, 이미 본 것처럼 이 주제 100분의 20은 뭐가 된다? 무신고 가산세. 이걸로 이제 연계해서 답을 뽑았었고, 요거 30회 때 이 앞에 절차를 거치지 않게 되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요걸로 구성을 하게 될 테고, 제척기간 아까 취납시제 중에서 제척기간 얘기 있었죠? 그 문제와 같이 연계해서 구성을 한다. 그러니까 이게 몇 년 안 되는 데이터 중에서 지금 분권, 요거만 좀 독특한 논리 구조이고, 나머지는 뭐라고요? 최소한 어려워질 수도 있고 그럴 수는 있지만은 새로운 문제를 완전 독창적인 문제를 거의 구성하지 않습니다. 지금 나왔던 문제 중에서는 특이했던 문제는 두 가지예요. 그동안 전혀 안 됐던 게 제일 첫 번째 문제였던 저 문제, 바로 특별시세, 광역시세, 도세 이 얘기하고 분권 요것만 제외하고 나머지 문제는 기존의 시험에서 다뤄져 왔던 것을 조금씩 변형해 가면서 출제 쟁점을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문제 보시고 잠시 끊었다가 취득세 관련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